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스탁 진행의 나유진입니다. 어제의 무서운 급락을 딛고 코스피가 또 한 번 반등에 나섰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또다시 반도체주가 하락을 하긴 했지만 삼전닉스를 필두로 시장이 다시 한번 올라와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참 다 같이 오르면 좋은데 하반기 들어서도 이 양극화 계속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치우침이 글로벌 주요 증시와 비교해서 좀 이례적인 수준이다라는 건데요. 이 두 종목으로 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면서 구조적 취약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민 참 많이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시점에 반도체 종목을 더 담아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포트폴리오 조정을 좀 더 해봐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고민들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양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다시 삼전닉스가 반등에 성공했는데 네. 반도체를 보는 시각이 전문가들마다 또 다르더라고요. 네네. 근데 오늘 KB증권에서 SK하이닉스 목표가를 380에서 420만 원까지 올렸거든요. 네. 전문가님께서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전 개인적으로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더 갈 수 있다라 보고 있어요. 다만 최근에 고점에서 신규 매수자들은 절대 매수하지 말라 말씀드렸고, 그때 이후에 하이닉스, 특히나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20% 이상 하락세를 기록했죠. 다행히 오늘 오전에 한 번 더 저점 매수가 유입되면서 기분 좋은 반등이 나와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반등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이러한 반등, 하이닉스 장중에 반등 나오면서 전일 종가 대비 10% 이상 상승 마감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반등이 진짜 반등일지 혹은 앞으로 더 빠질 텐데 그냥 잠깐 보여주는 기술적인 반등일지 이 부분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시기 전에 우리나라 국장 위치를 먼저 한 번 더 진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아시겠지만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현재 선행 12개월 선행 PER 기준으로 현재 6배가 채 되지 않아요. 그 말은 뭐다?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PER이 10배 미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저평가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12개월 선행 EPS 기준으로 봤을 때 6배가 채 되지 않아요. 그 말은 뭐다? 현재 시점에서 적어도 주가가 1.8배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볼게요. 현재 코스피 기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요즘 계속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빠지다가 오늘 좀 반등 나와 줬는데 이게 저점인가? 많이 긴가민가 하실 거예요. 자, 그동안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코스피 특히나 12개월 선행 PER 기준 봤을 때는요. 여기 보시면 10년 평균이 약 10배입니다. 10배. 10배가 어디죠? 이 위치예요. 선행 이 PER, 선행 EPS, 이게 12개월 선행 EPS PER 이게 뭐냐면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통상 이제 1년 뒤에 벌어들일 수 있는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을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주가가 과연 적정 주가인지 아닌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현재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1년 뒤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혹은 코스피 실적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도 저평가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금융위기 언제? 2008년 때. 이때의 PER이 12개월 선행 PER 기준으로 6.2배였어요. 어디죠? 여기죠. 이 PER 수치는 낮을수록 저평가한 겁니다. 10배가 돼 어느 정도 적정 주가 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금융이 터졌을 때 이때 PER이 10배도 안 됐다고요. 약 6배였습니다. 금융위기 때 난리 났었죠. 자, 그런데 이때 이후로 PER이 피크를 찍었을 때 언제예요? 팬데믹 터지고 나서 금리 거의 제로일 때 이때 증시 고평가 받고 쭉쭉 빠지고 있어요. PER이. 현재 어디? 2008년 금융위기 기록했을 때 약 6배죠. 그 수준까지 지금 떨어졌다고요. 여기입니다. 여기죠? 6배. 조금 넘는 6과 7배 사이 약 6.5배가 현재 위치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 그동안 물론 자본주의 꾸준히 성장한 건 다 아시죠? 대형주들 꾸준히 실적 잘 나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반도체는 더 그래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장되어 있는 코스피 미래 1년 뒤에 벌어질 수 있는 영업이익 기준을 봤을 때 계속해서 실적이 잘 나온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현재 코스피가 1년 뒤에 벌어질 수 있는 기대 수익 기준을 봤을 때는요. 오히려 금융위기 때랑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코스피가 너무 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럼 코스피 지금 당장 사야겠네 그 생각 드시죠? 자,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물론 뭐 ETF 사시는 분들 계시고 물론 뭐 이런 펀드 사시는 분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현재 코스피 저평가라면 그럼 뭐 사야 되지? 딱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코스피 중에서도 시총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바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시총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앞질렀죠. 그리고 계속해서 20년부터 26년까지 계속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한 시총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이젠 코스피의 절반 수준 52%까지 올라왔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코스피가 다른 말로 하면요.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겁니다. 이 두 종목 자체가 이제는 코스피가 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코스피가 2008년 금융위기 때 비슷한 저평가다. 그럼 여러분들 뭐 사겠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야 되는 겁니다. 오늘 뭐 기분 좋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등 나와주셨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도 과연 기술적인 관점 봤을 때 이게 지금 좋은 자리인지 아닌지 판단이 잘 안 서신 분 계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현재 오늘 오전까지 하이닉스가 올라오다가 오늘 종가 기준 여기 보이시는 주황 색깔 바까지 하이닉스가 이렇게 양봉으로 올라왔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잘 보시면 여기 올해 1월 달부터 현재까지 이때 고점, 이때 저점, 이때 저점, 이때 저점 쭉 이은 추세 중심선을 오늘 장중에 바닥 터치하고 캔들 올라왔죠. 자, 그리고 이때 고점 이었던 추세도 현재 두 추세선을 중심으로 오늘 고개 들고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SK하이닉스가 장중에 종가 기준 10% 올라가게 되면서 여기 보이시는 주황 색깔 매물대를 오늘 터치를 했습니다. 제가 오면서도 보니까 더 올라오고 있었어요. 제가 오늘 이걸 보려고 했었어요. 해당 종목이 오늘 반등이 나와주는데 저점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과연 상단에 있는 주황 색깔 바를 한 번에 오늘 터치를 해줄까? 그리고 플러스 10% 찍었어요. 터치를 해줬고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시장에서 강한 종목 여러분들 이거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의미예요. 시장에서 바닥을 오늘 찍은 종목이 있어요. 그런데 바닥에서 저점 찍고 반등이 나왔는데 바로 오늘 상단에 1차 저항대를 터치를 하면서 바닥 구간에서 플러스 10% 마감한다? 이건요 강한 종목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런 경우에는요 더 빠른 속도로 주가가 바닥 찍고 반등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 올라갈까요? 뻔하죠. 자, 해당 주황색깔 선 기준으로 한 번 더 쌍바닥 찍고 N자 그리면서 이전 고점 부근 매물 소화하면서 한 번 더 눌림 나왔다가 다시 한번 이전 고점 부근 매물 소화하면서 N파동 찍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코스피 안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고민하시는 분들은 하이닉스로 가야 돼요. 왜? AI 시대잖아요. 이젠 HBM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하이닉스가 앞지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를 투자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하이닉스가 저점 찍고 추세 뚫고 올라오면서 오늘 주요한 매물대를 터치했기 때문에 이건 강한 종목이에요. 소위 말해서 상승 탄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반등 나올 때 훅 올라와요. 이거를 만약에 오늘 좀 못 올라오고 만약에 오늘 터치했다? 만약에 내일 터치했다? 이건 좀 약한 종목입니다. 근데 오늘 터치했다? 강한 종목이에요. 상승 탄력이 강하다는 건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 안에서도 매수 탄력이 더 강하다는 뜻이고 심리적으로 더 강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해당 종목 지금 저점 찍고 반등 나오면서 우리 이제 몸으로 비교봤을 때 딱 이제 발바닥 지나고 이제 무릎으로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완전히 저점을 통과한 시점이다라고 이해하셔도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 반도체 대형주 무너져가지고 사기 싫은데 이런 분들 계세요.
자, 그런데 결국 시장에서의 대형주는 기승전 반도체예요. 그중에 시총 1위 종목 뭐예요? 하이닉스라고요. 오늘 SK하이닉스가 상장되고 나서 다시 한번 사상 최대 매수 금액의 기관에 시그널을 포착이 됐어요. 그런데 아쉬운 건 살짝 좀 질이 떨어지는 수급이다. 하지만 오늘 상당히 매수 탄력이 좋기 때문에 해당 종목 충분히 바닥 찍고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저점이 확인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우리가 밤 8시까지 네트레이드 시장 거래되거든요. 그래서 해당 종목 지금 충분히 대응 가능한 종목이고요. 혹시나 고점에서 물려 계시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그분들은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왜요? 앞으로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요. 해당 종목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고 매입가를 조절해 나가면서 수익화를 극대화 나갈 수 있는 방법, 그걸 이제 지금부터 해 나가셔야 되는 작업, 이게 이제 고점에 물리신 분들께는 이게 바로 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시점에서 바닥 찍고 오늘 반등 나와 주었을 때, 현재 시점에서 엠파동 그려 나갈 때 언제 본격적인 정고점 뚫고 올라갈지, 이 중간중간의 흐름 안에서 우리는 고점 물리시는 분들은 저희는 공부 안에서 사고 팔고 물론 수익 구간 안에서 반복하면서 매가를 극도로 낮춰야 돼요. 그래야 쭉 다시 한번 주도 장세가 올 때 수익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럼 방금 말씀드렸던 기관의 시그널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지금 반도체 투톱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을 제외하고 내가 혹시나 다른 반도체 쪽에서 기회를 찾아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어떤 시그널이 포착이 되고 있는지 그 자세한 부분, 상가를 잡는 방법 잠시 저랑 같이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보면서 삼전닉스 정말 믿어도 되는 건가라는 의구심 혹은 확신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삼전닉스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개인들이 코스닥 종목을 좀 비중을 덜고 이 삼전닉스에만 몰두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코스피 위치 점검해 주셨습니다. 보이시는 차트가 코스피 12개월 이 선행 PER을 나타낸 건데 현재 코스피의 선행 PER이 6.5배라고 하죠. 10년 평균인 10.3배보다 훨씬 낮은 건데 현재 시장이 상당한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짚어주신 거고요. 그렇다면은 코스피 절반을 차지하는 이 반도체 투톱에 대한 관심도 계속 되겠죠. SK하이닉스 차트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또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 상단의 주황색 선을 터치했다라고 언급을 주셨고요. 엠파동 찍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내가 만약에 또 SK하이닉스에 대한 자세한 타점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 방법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오늘처럼 사람들이 이 삼전닉스에만 너무 쏠려 있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 참 많이 소외를 받으실 것 같거든요. 나머지 종목들 하반기 전략 좀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하반기 때는 다시 한번 그동안 많이 빠졌던 코스닥 중세 한번 더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안에서도 당연히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그리고 AI 쪽 로봇 같이 봐야 됩니다. 지금 반도체 올라가는 이유도 AI 데이터 센터에 HBM이 들어가니까 반도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반도체 다 올라가려면은 산업의 흐름은 AI, 그리고 이 AI가 로봇에 들어갈 때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까지 우리가 목표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이번 하반기 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의 양산 체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반도체, AI, 로봇 순서로 공략을 해야 된다고요. 간단한 거죠. 다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순환매 장세가 나오고 또 주도주가 나오고 시장이 빠르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포트폴리오를 잘 구축해 나가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그럼 방금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중에서 하이닉스 강조 드렸었는데 그 특별한 시그널, 수급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상한가, 정말 강한 종목 이런 거 미리 잡을 수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추성훈, 격투기 선수 혹은 씨름 선수, 강호동 딱 봤을 때 저 사람 눈으로 봐도 세 보인다. 딱 느낌이 오죠. 다 티가 나요. 외형적인 특징으로요.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시장에서 강한 종목이다라고 하면요.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티가 난다고요. 상한가 가기 전에 강한 종목이 포착되기 전에 반드시 신호, 패턴, 특징적인 부분이 나타납니다. 강한 종목.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강한 종목 위주로 하라는 거예요. 3개월 지나고 나서 5%, 10% 올랐다고요? 이거는요. 시장 초면 다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일주일에 저도 최소 한 종목, 상한가 가는 종목, 상한가 못 가더라도
적어도 3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잡을 줄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늘 하이닉스 많이 올랐는데 그중에서 오늘 하이닉스가 3년 만에 기관에 강한 매수가 들어왔네? 라고 보시는 분들 계세요. 자, 그런데 그중에서도 중요한 건 뭐다? 기간이랑 금액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만 고려 봤을 때 하이닉스가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온 건 맞아요. 다만 오늘 기관계 중에서도 누구? 투신 그리고 연기금이 가장 많이 샀어야 되는데 아쉬운 건 뭐다? 금융투자가 많이 샀어요. 소위 말하는 증권사.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100점 만점에 30점 드리지만 오늘 주가의 변동성을 봤을 때 저점 찍고 단숨에 1차 저항대를 터치한 점 그리고 장중에 10% 이상 급등이 나왔다는 점 이 변동성 그리고 매수 탄력을 보자면 저는 차트적인 부분 그리고 현재 코스피의 저평가 구간을 고려해보자면 현재 주가의 위치, 매매하기의 매력도는 저는 100점 만점에 80점을 주고 싶어요.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도 너무 빠르게 추격 매수하지 마라, 저점 매수하지 마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탄력성을 확인하고 매수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올라갈 종목이라면 이렇게 주요한 시그널 패턴 나왔을 때 자신 있게 매수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시그널이 과거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 알아보자면 여러분께 같이 8만 원 이탈했을 때 같이 공략한 HD 현대네솔루션이라는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은 그동안 주가가 쭉 올라가기는 했지만 많은 분들께서 본격적인 주가 급등이 나오기 이전의 시점을 잡아가는 걸 많이 어려워하세요. 자, 해당 종목 외국인의 순매수 금액이 잠잠하다가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밑에 있는 기관의 순매수 금액도 잠잠하다가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바로 이날이죠. 외인 기관의 순매수 금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후로 바로 다음날 상한가를 갑니다. 이 종목뿐만이 아니에요. 한캠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종목도 외국인의 순매수 금액이 잠잠하다가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요. 다음날 상한가를 갑니다. 자, 다른 종목도 볼까요? 라이콤. 해당 종목도 그동안 기관의 순매수 금액이 잠잠하다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다음날 상한가는 못 갔지만 4일 연속 상승세를 그리면서 무려 4일 만에 60% 상승세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일단 세 번째 설명드렸으면 감이 오실 거예요. 하단에 있는 외국인이나 기관의 순매수 금액이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이 우리가 상한가 혹은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다는 걸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구나 감이 오실 텐데요. 후성이라는 종목도 마지막으로 볼게요. 외인의 순매수 금액이 잠잠하다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4일 연속 오르면서 70% 상승세를 기록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외인이나 기관에 폭발적인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해서 모두 올라간 건 아니에요. 최근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날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폭발적인 외인의 순매수 들어왔다 말씀드렸고 쭉 올라가죠. 또 중간에 한 번 더 들어옵니다. 쭉 올라가요. 하이닉스 최초 이때 수급 포착된 이후로 시그널 포착된 이후로 현재 300만 원까지 3배 올랐습니다. 그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단에 보이는 시그널만 잘 잡아서 매매하더라도 충분히 시장에서의 주도주 하이닉스 30% 그 이상 올라가는 종목도 바로바로 공략 쉽게 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많이 샀다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첫 번째, 상한가 가는 종목, 소위 말하는 이런 상한가 가는 종목들을 급등 나오기 전에 이런 시그널을 공략하는 시그널 매매를 우리가 완벽하게 상한가까지 잡기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자, 첫 번째, 그날 캔들이 양봉으로 마감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장중에 계속해서 올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장중에 계속해서 올랐다라는 건 가격이 더 높게 올라왔다는 뜻이겠죠. 그날 외인 기관이 왜 비싸게 샀을까? 그죠? 음봉에 사면 되는데 어차피 올라갈 종목이고 여전히 싸기 때문에 양봉에 사는 겁니다. 외인 기관들도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양봉이 나와야 돼요. 자, 두 번째, 바닥 구간이어야 돼요. 바닥 구간. 고점에서 포착되는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크게 못 올라가요. 그리고 바로 빠지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바닥 구간에서 외인이나 기관의 시그널이 떠야 된다는 점. 자, 세 번째, 3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랜만에 10% 올랐다고 오늘 매매 동향 분명 다 확인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외인이 많이 산 거 같네, 기관이 많이 산 거 같네, 이런 것만 확인하면 안 된다. 가장 중요한 주기, 기간, 3년 만에 최대 매수 금액이 들어왔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투신이나 연기금이 많이 샀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만약에 투신 연기금이 전체 금액 중에 별로 차지 안 한다? 이건요, 수급이 100점 만점 중에 50점 주기 낚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SK하이닉스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실망스럽다. 하지만 매수 탄력 관점에서, 차트 관점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 준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나 이런 시그널을 봤을 때 이 종목 될 종목인지 안 될 종목인지 빠른 판단에서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그널을 사용하고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뭐다? 1초, 2초 만에 될 종목인지 안 될 종목인지 빠르게 판단이 가능하다고요. 두 번째, 시장이 아무리 어려도 올라간 종목들은 결국 외인이나 기관이 결정합니다. 시장의 변동성에 상관없이 우리는 돈의 흐름만 따라다니면 돼요. 세 번째, 장중이 아니라 장 마감하고 나서 수급을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장중에 여러분들 굳이 힘들게 시간 쪼개가면서 장중에 주가 흐름 체크할 필요 없다고요. 그리고 네 번째, 시장의 리스크를 미리 대비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최근에 하이닉스 고점에 물려 계시는 분들, 대부분 분들은 이제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SK하이닉스 2주 전부터 고점 신규 매수 절대 하지 마라 말씀드렸죠. 왜요? 그때 시점에 3년 만에 최대 매도 금액이 외인 기관 하루 걸쳐서 나왔다고요. SK하이닉스가. 그래서 지금 사지 마라 말씀드렸었는데 많은 분께서 조금씩 조금 사다가 급락 나오니까 전문가님 어떻게 해요? 많은 고민을 안고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돈의 흐름만 잘 따라다니더라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쉽게 알 수 있다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렇게 시그널에 포착되는 종목만 공략하더라도 우리가 시장에서 대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 30% 혹은 그 이상 상한가 가는 종목 우리가 쉽게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주도주지로 공략하던 가장 쉬운 방법은 시장에서의 큰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 누구? 외인이나 기관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아직까지 혼자 매매하면서 상한가를 한 번도 못 잡아봤다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매매했을 때 조금 부족한 2%만 채워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거의 한 20년 될까 말까 하는데 제가 대학생 때는요, 저도 혼자서 매매하고 공부하고 급등주질 많이 매매했었거든요. 저도 그 당시에는 이제 혼자 매매할 때 많이 공부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돈 벌 때, 그때 이런 부장이었어요. 그때 제 대학생 시절에 많이 벌 때는요, 일주일에 2천만 원 벌었습니다. 대학생 때 일주일에 2천만 원. 그 당시 대학 등록금이 한 350, 400 정도 됐어요. 저도 이제 3년대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당시에 제가 일주일에 2천, 3천 벌면서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요. 나 주식금은 끝났다. 앞으로 주식 매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그 뒤로 시장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변하고 시장이 변하면서 호가도 변하면서 제가 이거 번 돈을요 무려 6개월 만에 다 잃었습니다. 많이 벌 때는 일주일에 2천만 원 벌었는데요. 나중에 다 잃었어요. 총 잃은 금액 5천만 원이었습니다. 대학생 때요. 근데 제가 내가 뭐가 잘못된 거지? 찾아보니까 제 매매가 잘못된 거더라고요. 왜요? 기준이 없었어요. 이런 시그널을 보고 언제 매수하지? 언제 매도하지? 어떤 게 강한 종목이지? 제가 그래서 그때 이후로 나중에 내가 직장인이 되면은 내가 정말 직장인도 할 수 있고 전업주부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매매를 내가 개발해야겠다.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온 결과 이러한 시그널 매매, 직장인분들, 전업주부분들 혹은 시장을 읽지 못하는 분들, 업화 분석, 시장 분석 못하시는 분들이요, 기업 분석, 차트 분석 못하시는 분들이요, 이거 시그널 매매 하나만으로 우리가 정말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돌고 돌아서 만대분들께서 결국 많은 시행착오 겪으실 테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굳이 시행착오 겪지 마시고 미리 이 시그널 매매 하나만으로 여러분들도 원하는 매매, 시장에서 강한 종목, 상한가 가는 종목 쉽게 찾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먼저 시행착오를 겪어봤고 많은 돈을 잃어봤고 결국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분들 전문가 투자할 때 결국 돈을 잃느냐 잃지 않느냐는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게 바로 이 시그널 매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할 때는요. 시그널이나 패턴, 키워드 제가 세 가지가 있다 말씀드리죠.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시그널 위주로만 간단히 알아보자고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 충분히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올라가고 어떤 종목이 대세가 될 수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언제 매매되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잠시 후에는 이러한 시그널 매매에 포착된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고 또 잠시 후에 이런 시그널 매매 사용 방법, 자세한 방법도 저희는 공부방 안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잠시 후에 어떻게 이런 자료들 무료로 만나볼 수 있는지 자세히 만나보시고 잠시 후에 다음 순서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또 몇 년간 주식을 하시면서 몸소 느끼셨던 점이 주식을 잘하려면 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구나를 또 깨달았다라고 하시는데요. 결국에는 상한가, 급등 나온 종목에는 이 특정한 시그널, 신호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죠. 예를 들어서 저희 폭락장 속에서도 HD현대 에너지솔루션 히든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무려 3배 가까이 올랐고요. 하단에 골드바가 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뭐 한캠, 라이컴, 후성처럼 정말 많은 종목들로 저희 또 수익 안겨드렸는데 저희 대형주였던 SK하이닉스도 이 골드바 기법에 포착이 돼서 정말 3배 가까이 올랐었죠. 미리 잡으셨던 분들도 수익권 구간에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이렇게 급등주를 포착해내는 골드바 기법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선착순 20분께만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하단 방법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이태양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스탁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한미스탁에서는요, 히든 종목과 급등주 포착 기법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하반기 전략들 꼼꼼하게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또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장비 네. 쪽을 특히나 관심 있게 보시잖아요. 네네. 전공정, 후공정 그쪽에서 또 어떤 쪽 관심 가세요? 일단 저는 전공정, 후공정 중에 저는 후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음. 이유는 뭐냐면 사실상 우리가 반도체 만드는 공정 안에서 소재, 부품, 장비 그리고 후공정은 패키징, 테스팅 작업을 나뉘어요. 근데 여기서 최근에 이제 메가 프로젝트가 이슈가 있었죠. 29일 날 발표됐었죠. 삼성전자는 10년 동안 1,000조를 투자하겠다 발표를 했고요. SK하이닉스도 대규모 투자를 예고를 했습니다. 이런 투자금을 끌어오기 위해서 SK하이닉스가 이제 미국에도 상장을 앞두고 있잖아요. 자, 근데 이러한 투자가 진행되면요. 우리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중에 소재나 부품 같은 것들은요. 어느 정도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거나 수요가 올라가면 그때 바로바로 현금이 찍히는 구조입니다. 먼저 올라가요. 자, 그런데 지금 29일 날 발표된 메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요. 내용이 지금 반도체 호황이 계속되고 앞으로 공급 쇼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공장을 늘려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공장을 새로 짓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장을 새로 짓게 되면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중에서 가장 먼저 수주, 현금이 찍히는 데이터상에서 돈이 가장 먼저 찍히는 게 바로 장비입니다. 장비. 자, 그 중에서도 지금 HBM,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수율이죠. 그래서 우리는 장비 중에서도 후공정에 집중해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돈이 가장 먼저 찍힌다는 건 바꿔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 최근에 시장 많이 빠졌지만 그 안에서도 이 반도체 종목은 먼저 올라와주고 또 먼저 조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반기 때 메가 프로젝트 이슈에 집중하면서 결국 수혜주는 반도체 소부장, 전력기기, 로봇, 에너지 이런 종목군들로 순환매가 쭉쭉 돌 건데요. 그중에서도 여전히 하반기 반도체 소부장, 그중에서도 장비를 보자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의 공정 비용 줄일 수 있는 원자층 방막 성장 제조 장비. 말 좀 어렵죠.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뭔지는 모르겠고 이게 중요해요. 세계 최초로 출하를 했다. 세계 최초로. 이 원자층 방막 성장 이게 뭐냐면요. 반도체를 만들고 나면요. 그 위에 어느 정도 막을 씌우거든요. 이 막을 씌울 때 이 막을 씌워야 반도체 회로 위에서 안에서 전기가 통하게 됩니다. 일정하게. 근데 원자층이란 건 뭐냐면 원자 크기로 아주 얇게 이 층을 막을 씌운다는 거예요. 근데 워낙에 얇아서 방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층이 얼마만큼 작다? 원자만큼 작다라고 해서 원자층 방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막을 아주 얇게 씌우면 씌울수록 반도체 성능이 올라가요. 그 말은 뭐다? 이제 HBM 시대에 DRAM 가격 올라가죠. 자, 그럴 때 반도체 가격 높아지네. 이럴 때 이런 신기술, 새로운 장비가 있을 때 반도체 성능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 현재 반도체 빅사이클 국면에 그래서 이 종목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또 최근에 신사업으로 유리기판 사업도 같이 진출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 기업의 외형 성장, 실적 성장과 함께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돼요. 일봉상에 잘 보시면요. 고점에서 그동안 돌파하지 못하던 25만 원 가격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최근에 쭉 떨어집니다. 자, 바로 이때 7월 초에 한 번 더 25만 원 터치가 나오는데요. 바닥에서 상승이 안 나오고 어느 정도 고점 부분에 상승이 나왔어요. 이런 경우에는 한 번 눌림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상단에 25만 원 터치할 때 바로 이날 기관의 대량 매수가 들어왔어요. 무려 3년 만에 가장 많은 최대 매수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자, 기관이 매수할 땐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투신이나 연계금이 가장 많이 매수해 주느냐. 해당 종목 투신이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거의 한 전체 기관 물량 중에 80% 90%를 투신이 매수했어요. 뭐예요? 펀드 자금이죠. 투신. 이렇게 포착되는 종목군들은 이후에 눌림 나올 때 지금 같은 자리 눌림 때 공략한다면 추후에 상단 돌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차피 반도체 소부장 하반기까지 이어져요. 그런데 해당 종목 이전에 고점 부근을 기관이 대량 매수하면서 3년 만에 사상 최대 매수 금액이 들어왔다. 이러한 이슈, 모멘텀이 있다. 매수 안 할 이유가 없죠. 오늘 하이닉스는 그동안 반등 못 나와서 오늘 반등 나와 주었는데 해당 종목은 오늘 하이닉스 반등 나올 때 그 전에 미래 반등 나와주고 오늘 눌림이 나와주고 있다. 이런 종목 놓치지 말아야겠죠. 해당 첫 번째 종목명 제가 있는 공파 안에서 여러분께 종목 공개해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타점 잡아가시면서 곧 다가올 신고가 치기 전에 저랑 같이 바닥에서 싸게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다가올 하반기에 순환매 시장 또 미리미리 종목들 담아 보셔야겠죠. 특히 전문가님께서 반도체 소부장 그중에서도 장비 쪽 관심 있게 보고 계신데 해당 종목은 웨이퍼 위에 얇은 막을 입히는 증착 장비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제조 장비가 지난달 세계 최초로 출하하기도 했죠. 또 여기에다가 유리기판 사업까지도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모멘텀 받을 수 있겠고요. 일봉상 차트 볼까요? 사실 그저께
어저께 삼전 닉스가 빠질 때 급등이 나오기도 했던 종목인데 최근 3년 만에 기관의 최대 매수세가 나타났다라고 짚어주셨죠. 한 번 더 눌림이 나오면 그 전에 전고점까지 돌파 가능하다라고 짚어주신 만큼 저희도 올라가기 전에 늦지 않게 해당 종목명 타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하반기에는 뭐 순환매 장세가 올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그 중에서도 더 강한 섹터, 강한 종목을 포착해낼 수 있을까요? 전 개인적으로 반도체 쪽을 보이긴 하지만 반도체 사실 보고 있는 이유는 명확해요. 물론 지금 업황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그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빠질 때 7월 초부터 외인이나 기관의 3년 만에 폭발적인 매수가 들어왔던 종목군들 대부분이 반도체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왜 반도체에 돈이 많이 들어오지? 그럼 여러분들은 하반기 때 반도체에 가야겠구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 하이닉스, 삼성전자 바닥에서 큰 상승이 나왔다라고 해서 반도체 더 가겠구나 이것이 아니라 이미 오늘이 아닌 어제부터 그 전에도 6월 말 7월 초에도 이미 그 전에 외인이나 기관의 3년 만에 폭발적인 매수가 이미 반도체에 들어오고 있었다고요. 그 말은 뭐다? 반도체 더 가겠구나. 하지만 최근 투심 꺾였죠. 뒷부분 관련된 자세한 다른 공략자도 갖고 왔으니까 뒷부분 한 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럼 이제 그동안 이렇게 시장이 꺾이게 되면서 반도체도 같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오늘 반등이 나와주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반등이 뿐 본격적인 대세 상승까지는 아직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또 정고점의 매매 소화 과정도 필요해요. 즉 이제는 과거에는 이런 반도체 투톱의 주도주 장세였지만 이제는 단타성 장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반도체 투톱에 자금이 쏠렸었다면 이러한 자금들이 최근에 다른 업종, 섹터로 분산되고 있어요. 장중에 급등 나온 섹터가 있다고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단타를 공략해야 됩니다. 여름에 얇은 옷 있죠. 겨울에 두꺼운 옷 있습니다. 시장도 변하는 것처럼 우리도 맞춰서 매매를 바꿔야 돼요. 그 우리가 이런 단타 어떻게 하느냐? 장 초반에 9시부터 10시 사이에 여러분들이 딱 한 종목 골라가시면 되는데 2,500개 중에 한 종목 고르기 힘들죠. 그래서 단타 검색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왜 10시까지 봐야 돼요? 10시까지가 시장의 방향성, 변동성이 결정됩니다. 10시 넘어서 단타하면 안 돼요. 무조건 10시 전에 종목 하나를 선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요? 15분봉이나 1분봉상에서 M파동, 소위 말하는 쌍바닥 패턴이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종목군 위주로 공략을 해야 돼요. 매수 언제 하나요? 장 초반에 검색기 포착됐을 때 15분봉 캔들이 만들어지면 그때 현재가의 매수. 그래서 9시에 장 시작되고 나서 만약에 검색기 어떤 종목 포착됐어요? 그럼 그 종목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고요. 15분까지 기다렸다가 캔들 완성되고 M파동 확인되면은 그때 9시 15분 1초 넘어갈 때 그때 현재가에 매수하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단타 하실 때 검색기 떴네? 무작정 매수하지 마시라고요. 끝까지 M파동 형성되는 거 다 보고 매수하는 겁니다. 급하게 매수할 필요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리고 매도 언제? 매수가 대비 플러스 10% 미리 매도 걸어두시면 됩니다. 작년에도 제가 딱 이맘때쯤에 여러분들께 같이 박스권 장세 단타 해당 검색기 사용해서 10연승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매일매일 플러스 10% 다 가져갔죠. 관련된 종목 대부분 조선, 반도체, 로봇, 양자, 암호화폐, AI 쪽이었어요. 자, 이런 단타 검색기 어떻게 만드는지 아직 없으신 분들 제가 어떻게 이 설정값을 만드는지 검색식 어떻게 설정하는지 총 13가지 검색식을 제가 파일로 만들어 놨습니다.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설정하고 수치까지 어떻게 입력하는지 딱 파일로 만들어 놨으니까 저희는 공부방 안에서 요청하시면 무료로 받아갈 수 있으시고요. 저는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관련주죠. 해당 종목 정고점 뚫고 올라가고 나서 이제는 고점 부근 매물 소화하고 장 초반에 검은 색깔 매물대 돌파하면서 쌍바닥 찍고 N자형 나왔을 때 바로 이 구간대에 현재가의 매도 플러스 10% 하면 되는데 아모레퍼시픽은 시총이 7조입니다. 시총이 커요. 이런 종목군들은 한번 눌림 나오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제 검색기 사용하고 나서 저는 이거 전문가님처럼 공략했는데 10%안 찍혔는데요. 시총이 커서 그래요. 이런 경우에는 하루 이틀 쉬었다가 다시 한번 올라온 경우가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말씀드리고요. 자, 한양 ENG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바닥 찍고 정고점 뚫고 올라가죠.
정고점 부근의 악성 매물을 소화하면서 눌림, 다시 한번 정고점 매물대를 검은 선 강에 돌파하는 이 순간에 매도 얼마? 플러스 10%에 매도하면 된다. 34,500원 정도가 10% 수익 구간이었는데 해당 종목 그날 시장이 좀 폭락이 나와가지고 더 올라갔습니다. 플러스 25%까지 장중 급등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단타는요 장중에 더 올라가더라도 저랑 갈 때는 무조건 플러스 10% 수익 구간을 1차 목표로 움직입니다. 더 올라가서 아까워 하시는 분들 우리 단타 매일 할 거예요. 월화수목금. 근데 오늘은 시장에 자기 반도체 쏠렸기 때문에 오늘 장중 단타 쉬어갔습니다. 꼭 인지해 주시고요. 우리가 단타로 이렇게 월화수목금 매일 취할 수 있는 이유 이제 이런 장세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막 컨덴서도 마찬가지로 한번 바닥 찍고 정고점 뚫고 올라갑니다. 이전 고점 부근 다시 한번 반등 나왔다가 쌍바닥 찍고 다시 한번 장 초반에 급등 나오죠. 이때 현재가의 매수 플러스 10%에 매도한다. 해당 종목도 플러스 10% 찍고 더 올라가서 12%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우리 1차 목표가 타점 대비 10% 달성에 성공을 했고요. 한올바이오팜도 마찬가지요. 해당 종목도 정고점 뚫고 올라가죠. 이전에 고점 부근 다시 한번 매물 소화하면서 다시 한번 쌍바닥 찍고 바닥에서 N자가 포착되면서 장 초반에 대량 거래 터지면서 이때 검색해 포착 6만 원대죠. 6만 6천 원이 플러스 10%니까 매도 걸면 되는데 해당 종목도 더 올라갔어요. 플러스 10%더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괜찮다. 우리 타점 대비 플러스 10% 올라갔으니까. 지금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또 폭락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이렇게 플러스 10%보다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언제까지나 매일매일 플러스 10%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난 욕심 많아서 더 추가로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차 매도 이후에 시장 좀 더 보시는 분들이 가능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도로 조금씩 분할 매도 진행하시면 되시겠고요. 광주 신세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점 찍고 나서 정고점 뚫고 올라가죠. 이전에 고점 부근 빨간 색깔 라인대를 다시 한번 돌파, 눌림, 다시 한번 찍고 올라가면서 N자형 쌍바닥 찍고 올라가죠. 여기 가격대의 매수 45,000원, 매도 얼마? 약 5만 원대. 해당 종목도 플러스 10% 뚫고 더 올라가면서 장중에 상한가를 찍습니다. 역시나 타점 대비 플러스 10% 달성에 당일 매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은 이제 주도주 지나서 단타성 장세가 오고 있는 박스권 장세가 나오는 시점이에요. 그 우린 단타 매매하기 아주 좋은 시장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검색기와 차트 세팅해두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단기 급등 이어지면서 수익 실현은 언제 해야 되는지 정확한 매도 전략 저희는 공부방 안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타 검색기 공부방 안에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만나보시고요. 잠시 후에 정리 순서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하반기 순환매 장세도 미리미리 대비하셔야겠죠. 저희 이럴 때는 전문가님만의 단타 검색기 무료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작년에도 플러스 10% 10연승을 달성하셨습니다. 저희 이런 단타 검색기 하단 방법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착순 딱 20분께만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인사이트 꼼꼼히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태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 4시 방송 한미스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한미스탁에서는요, 히든 종목과 기법 꼼꼼하게 다뤄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5분 정도 남았습니다. 5분 내에 저희와 함께하시면서 투자 인사이트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반기에는 반도체 자금이 좀 다른 쪽으로 이탈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네. 이렇게 강한 섹터는 좀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이탈이 나오긴 하겠죠. 자, 하지만 그 안에서 올라주면 어차피 올라갑니다. 자금이 이탈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그 종목이 약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꾸준히 올라가는 것보다 정점 찍으면 빠지고 또 반등 나왔다가 빠지고 또 올라왔다가 내리고 다시 한번 정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계단식 상승이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이 중간중간마다 반도체가 살짝 꺾이더라도 과정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새롭게 탄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번에 29일 메가 프로젝트 발표한 이후에 시장에서는요. 로봇, 엔비디아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사람들이 이쪽에서 투자 포인트를 많이 찾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반도체와 함께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또 새롭게 탄생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히든 종목은 우리가 메가 프로젝트 관련주로서 같이 보면 좋은 종목 소개해 드릴 겁니다. 해당 종목 월봉상에서 바닥 찍고 올라가고 정고점 뚫고 올라갑니다. 그 바닥 찍고 이전에 고점 부근 검은 색깔 라인대를 최근에 돌파 눌림. 지난달에 신고가 이후에 이번에 눌림이 나오고 있어요. 조금 많이 눈에 익지 않으세요? 아까 제가 단타 검색 설명 드릴 때 이렇게 정고점 뚫고 다시 한번 바닥 찍고 정고점 검은색 라인대 돌파하면서 M파동 찍었다. 많이 익숙한 흐름이죠? 네, 맞습니다. 해당 종목 월봉상에서 이전에 정고점 부근 강력한 매물대를요. 강력하게 돌파한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 자리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조금 더 자세히 일봉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 이때의 고점을 쭉 추세를 이어봤을 때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이때 빨간 색깔 추세 중심선 기준으로 바로 오늘 지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충분히 급등 이후에 눌림 나오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코스닥, 코스피 현재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 메가 프로젝트 관련된 수혜주로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그러한 이슈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시장이 잠깐 올라갔다 쉬어가는 시점에서 이러한 메가 프로젝트 관련된 종목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요. 왜요? 반도체 잠깐 꺾이고 있잖아요. 그럼 시장에서는요. 반도체 이제 조금 숨고르게 되나? 그러면요. 주도주 장세보다 테마성 장세, 박스권 장세가 나옵니다. 이런 메가 프로젝트 관련된 이슈 안에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테마성 이슈, 주가는 눌림목 바닥에 위치하고 있죠. 해당 두 번째 종목 마찬가지로 잠시 후에 제가 있는 공부방 안에서 공개해 드릴 테니까 우리가 빠르게 바닥에 치고 올라갈 종목 이 두 번째 종목으로 우리 한번 단기간에 기분 좋게 수익화 저랑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가 숨을 고를 때 그 다음의 섹터는 뭐가 될지 저희와 또 미리미리 포착해 보셔야겠죠. 그중에서도 로봇 관심 있게 보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 히든 종목도 짚어주셨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를 했죠. 이쪽으로도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 차트도 짚어주셨습니다. M파동이 포착된 종목이고요. 월봉상에서 눌림이 나온 상황인데 일봉상에서도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온 상황이다 짚어주셨죠. 그럼에도 빨간색 선 추세선에서 지지받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슈팅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 짚어드리고요. 저희와 해당 종목명과 타점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QR코드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들 꼼꼼하게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